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939일 되는 미국 대사관 친미 시민들의 행동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전국이 심히 불안정하고 복잡합니다. 국민들은 이 불안정하고 복잡한 정국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한국은 지금 이재명 정부의 현상, 미래 어둡습니다. 동맹국인 미국은 새로운 정부의 대통령을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새로운 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없습니다. 뭔가 이 새 정부를 미국 입장에서는 동맹국 대우 인정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 새 정부도 내거는 경제정책이라든가 외교정책이라든가 안보정책이라든가 뭐 여러가지가 기존의 한미 관계에서 뜻박자를 많이 내고 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자신들이 한국의 안보 우산 역할 같은 걸 할 필요성이 별로 없다. 새로 임명된 대통령이 뭐 중국에도 쎄쎄, 뭐 대만에도 쎄쎄, 뭐 다 쎄쎄하면 된다. 우리는 눈치만 보면 된다. 이렇게 너무나 가벼운 말을 하고, 또 새 정부의 주요 인사들, 국무총리부터 주요 인사들이 반미주의자들로 또 앉히고, 또 앉힌 여러 가지 경제 파트도 보면은 반기업 인사들로 또 앉히고, 집권 여당은 법안 통과를 거의 노동자 중심의 법안,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이 뭡니까? 파업법입니다. 파업법. 파업자유법. 파업보장법입니다. 뭐 노조들이 파업을 불법 파업하더라도 이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지경까지 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소위를 통과해서 지금 상임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무능한 국민의힘당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깡패 같은 민주당은 드라이브를 걸어서 막 불도저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한 우리 한국에 있는 유럽 상공회의소는 만약에 노란봉투법이 통과된다면은 자기들은 철수하겠다. 한국에서.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근데 노란봉투법을 왜 지금 민주당 이재명 정부는 통과할 수밖에 없는가? 바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지지를 받고 들어섰기 때문에 그들에게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했다시피 이재명 정부를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닌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정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을 보면 특정 집단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정당, 정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 특정 집단 대표적인 게 바로 북한, 또 대표적인 게 민주노총. 그게 이제 약간 확대시켜 말하면은 이제 노동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은 사용자도 있고 노동자도 있습니다. 회사가 존재한다는 것은 사용자도 있고 노동자도 있을 때 회사가 존재하고, 그 속에서 많은 모순과 갈등이 있지만 그걸 완화시키고 조합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인들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근데 이 사용자는 없습니다. 오직 노동자들의 이익만을 위하여. 칼 막스가 망국의 노동자의 단결을 하라. 잃을 것은 쇠사슬이 얻을 것은 자유다. 그런데 지금 그런 어떤 칼 막스의 그런 구호는 이미 유령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이게 통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마지막으로 이 칼 막스의 이론을 한번 전개시켜 보겠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참 너무너무 한심한 인간들 같습니다. 기업가들이 한국을 떠나면은 근로자 일할 데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후회합니다. 그때 가서. 옛날에 쌍용 자동차가 그랬습니다. 군산의 GM, 그 화려했던 그 군산 다 지금 폐가 됐지 않습니까? 쌍용 자동차들 그 한때 다니면서 화양연화 누리던 거 다 사라졌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현대제철 여러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고 싶은 기업들이 수두룩합니다.
아마 삼성전자도 한국을 떠나고 싶을 거예요. 일일이 경영에 간섭해, 일일이 정치가 돈 내놓으라 그래. 돈 주면은 저들끼리 해결 못하고 또 돈 준 사람까지 잡아가. 이건 나라가 아닙니다. 이런 인간들이 정치하는 이 나라가 어떻게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 보면은 또 한국이 방산이 상당히 강력하게 일정 부분의 GDP 국민들에게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방산 누구 때문에 이렇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오늘날 국민들에게 이렇게 먹여 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좌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눈알이 하늘이 돼갖고 박정희 하면은 이꼴 독재자 이것밖에 모릅니다. 전두환 하면 전두환 학살자 이것밖에 모릅니다. 인간은 누구나 살아오면서 공도 있고 과가 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시대 오늘날 이렇게 경제가 번성되게 만든 경제적 분야에서는 또 상당히 큰 공이 있습니다. 정치적 분야에서는 그들이 말하는 독재 영역이 있다 할지라도 경제 분야에서는 엄청난 국민들이 5천년 역사의 가장 큰 부를 누릴 수 있게끔 만든 장본인들이 바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이렇게 다각지게 되는데, 특히 민주당, 좌파들은 눈알이 한 개밖에 없고 머리도 한쪽 넷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런 자들이 바로 이 복잡한 시대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내가 한 개밖에 없고 눈알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 사회를, 이 세상을 바로 이끌어 갈 수 있겠습니까? 보편적 시각이 없는, 보편적 사고가 없는 인간들은 항상 사회의 괴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지금 바로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을 이끌 핵심들, 그리고 민주당과 함께하는 언론들 보면은 괴물됩니다. 괴물. 그들이 괴물의 눈에 괴물이 보인다고. 그들이 괴물인데 다른 사람들을 괴물이라 그래요. 보편적 사고와 보편적 생각을 하고 보편적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괴물이라 그러고, 보편적 생각과 행동을 하지 못하는 자신들이 바로 괴물인데, 자신들이 괴물인지도 모르고 앉아서 기자한다고, 글쟁이 한다고 앉아있는 저 불쌍한 인간들. 너무너무 한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마치면서, 국가가, 대한민국이 상당히 불안정하다. 자, 이 불안정할 때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어 있는데, 이 절대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할 권력을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작동되어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없다. 그 시스템이 어떤 것이냐? 바로 언론입니다. 바로 NGO, 시민단체입니다. 근데 제대로 된 언론도, 제대로 된 NGO도 없다. 근데 야당이 있는데 야당은 더욱더 지금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이다. 그래서 지금 뭐 별로 제가 이 해답을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뭐 이 우파하다가 또 이재명 지지하면서 갔던 우리 정규재 선생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 왜 갔냐? 이재명은 이념주의자가 아닌 실용주의자인 것 같아. 그래서 가서 이 정부가 잘 되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진짜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가면은 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좀 우리 보편적, 우리 우파에서 배신자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에게 좀 이 보편적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끊임없는 조언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이 나라가 좀 제대로 될 것 같아. 지금 다른 곳은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희망이 안 보이니까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상당히 지금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사람 모아서 시위한다 해서 변화될 것 같지도 않아요. 너무나 시스템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상당히 불안정하다. 그래서 오늘 제목 잡기도 상당히 어려운데 그렇습니다. 짱내, 짱내, 이런 반세포, 반쪽, 이 반쪽 생각, 하여튼 이런 거 갖고는 이 위험한 시대를, 이 위기의 시대를
절대로 극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반쪽 짝눈, 짝내이라면 자신들이 짝눈, 짝내임을 알아야 되는데 저 인간들이 짝눈, 짝내임을 몰라요. 그러니 이게 또 참 이게 힘들어. 이런 제목을 붙이더라도 말을 못 알아먹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짝눈, 짝내 가진 사들, 가진 정부. 하여튼 이재명 정부는 짝눈, 짝내 정부다. 그럼 알아먹겠습니까? 하여튼 뭐 그렇게 일단 표현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짝뇌, 짝눈 정부다. 그러니 제발 짝눈 갖지 말고 눈도 두 개, 뇌도 두 개, 일종의 보편적 시각을 갖기를 바라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어제 아군 우리 스파이가 밤을 새웠습니다. 우리 송화자 변함없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경님, 각희님, 타운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